우주는 약 138억 년 전, 태양 포함해서 지구는 한 46억 년 전, 그리고 이 생명체는 약 38에서 42억 년 전. 자, 이렇게 오랫동안 네. 38억 년, 30억 년 이렇게 네.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정말 서로 협력과 상생하면서 평화롭게만 지난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독실님이랑 제가 항상 치고받고 싸우는 것처럼 이 39억 년의 이 생명체들의 이 역사 속에서는 항상 이게 죽고 죽이고 멸종하고 살고 생존하고 막장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일들이 많이 있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대멸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지리학과 고기유학을 연구하시는 박정재 교수님. 저는 탤런트인 줄 알았습니다. 네, 박정재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인류세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뭐 로봇세처럼 그건 세금이 아니고 새로운 우리가 이거 새 말하고 아닌가요? 그 세도 아니고 어입니다. 아, 어이. 그래서 뭐 하지만 세금처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되는 주제가 아닌가. 즉 인류가 지구를 바꾼 시대, 어떤 시대의 이름으로 인류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인류세가 아직 뭐 공식화되진 않았는데요. 네. 우리가 지지 시대의 이름에 네. 보통 세라는 그 어미가 붙는 거죠. 저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에오세 이런 거. 에오세. 맞아요. 그래서 에오세. 루이 14세. 그냥 그 지금, 무시하시면 예, 예. 됩니다. 14살짜. 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얘기를 하고 홀로 사니까요. 아, 네, 맞아요. 그 전에 네. 추웠던 빙하가 많았던 플라이소세라고 얘기하고 아. 그 전에 좀 따뜻했던 시기를 플라이오세 뭐 이런 식으로 플라이어세. 지지 시대가 구분이 돼 있고 각각의 이름이 붙어 있는데 네. 과거의 지지 시대는 뭔가 그 구분을 하는 데 있어서 생태계에 큰 격변이 있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다 나눴단 말이에요. 지지 환경이 시대는. 크게 변했을 때. 그렇죠. 뭐 갑자기 멸종률이 확 올랐다든가 네, 아니면 네. 갑자기 종다양성이 확 증가했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었을 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지 시대를 구분을 했는데 네. 그 구분에 있어서 가장 많이 활용된 게 대멸종이죠. 네, 대멸종 시기가 있었던 그때는 항상 지지 시대가 바뀝니다. 네. 근데 지금도 그 과거의 생태계 격변에 준하는 어떤 굉장히 큰 격변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 근데 원인이 다르다 이거죠. 원인 과거의 그런 지시대 구분의 생태계 격변은 네. 자연적으로 일어난 가령 화산 폭발이나 아니면 운석 충돌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태계에 큰 변화가 있어가지고 지시대로 구분을 했다면 네. 지금 인간이 인위적으로 뭐 농경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생태계를 건드렸는데 네. 지금도 건드리고 있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기후 변화, 그 다음에 생태계의 종다양성 감소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자는 측면에서 인간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 시대를 인류세라고 새로운 지지 시대로 명명하자. 그래서 이거를 대중들한테 알리고 지금 우리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 경각심을 갖자. 경각심을 갖자 그런 측면에서 제시를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지질학자들이 지금까지 해온 지지 시대를 구분했을 때 그 기준이 있잖아요. 네.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작년 3월인가 4월에 공식화 투표에서 부결이 났습니다. 학자들끼리 이제 의견이 안 맞은 거죠. 이유는 뭘까요? 부결의 이유 이유는 중에. 뭐 지금 인류세의 시작을 20세기 중반 정도로 보고 얘기를 하자는 건데 지금 그래봐야 70년 전부터 시작이 됐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뭔가 새롭게 지시대가 나타났다라고 구분을 할 게 아니고 네, 후대의 미래 학자들이 맡겨야 된다. 나중에 보고 여기서 큰 변화가 있었는데 여기를 지시대를 구분을 하는 게 맞겠다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그것도 맞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 큰데 크다. 개몽을 해야 그럼 되니. 그렇죠. 지금 뭐 이게 과학적인 그런 기준에 안 맞는다고 해서 공식화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문사회 과학자들이 좀 불만을 많이 표현을 했는데 뭐 투표는 끝났으니까 그럼 그 중간에 걸쳐 계시는 교수님의 공식 의견은 무엇인가요? 저는 당연히 자, 서울대의 공식 의견입니다. 서울대 공식 의견은 아니고 인류세가 근거가 좀 부족한 건 맞지만 과학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져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든지 대중들한테
명확하게 현실을 알리려면은 뭔가를 해야 되고 그중에 하나가 인류세라는 새로운 시대의 명명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인류세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이 정도 인류가 지구에게 지구 환경에 이만큼 영향을 끼칠 정도로 주도적인 거야 하고 어깨 으쓱할 건 아니고 좀 대멸종의 원인이 돼 있고 거기에 그렇죠.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집단이다까지는 이제 좀 다 이제 동의하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 후대 한 20만 년, 30만 년 후에 딱 봤을 때 야, 저건 진짜 뭔가 크게 변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땅을 파봤을 때 갑자기 확 변하는 지층의 변화가 있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그럴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알루미늄, 콘크리트, 아스팔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원래 없다가 갑자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부터 막 두껍게 전 세계적으로 쌓여 있을 테니까 미래 학자들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뭔가 큰 변화가 있다. 그 원인은 인간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또 어제도 제가 집에서 아들하고 치킨을 먹었는데 네. 네. 엄청나게 많은 닭을 먹고 있잖아요. 전 세계인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매년 600억 마리 이상이 그 소비가 된다는데 닭만. 네. 그 닭뼈 엄청나게 많이 쌓일 거고 그다음에 소뼈, 돼지뼈 이런 것들도 다 원래 없던 것들이 갑자기 맞아. 쌓여서 그게 화석화되면 오랫동안 또 남으니까. 진짜 한 10만 년, 20만 년 뒤에 우리 살았던 시대 파보면 막 불닭볶음면 봉지 엄청 많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네. 또 우리가 그 핵 개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핵 실험을 했잖아요. 네. 아마 갑자기 방사성 원소가 확 올라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950년 즈음이 그렇죠. 그쵸. 네. 그런 걸 그때 생각해 보면. 핵폭탄 실험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뭐 세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농도가 확 올라갑니다. 그때 그 전까지 전혀 없던 게. 플라토늄도 그렇고. 플루토늄. 누군가 볼 때는 외부에서 충돌해서 뭐가 들어왔나 했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로 대단합니다, 여러분. 지구 환경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6번째 대멸종이 그럼 자연스럽게 어차피 언젠가 멸종이라는 것은 오고 그래야 지지시대 구분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존이랑 비교도 안 되게 굉장히 빠르다. 뭐 수십 배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5번의 대멸종이 과거에 있었는데 네. 그 멸종을 보면은 대부분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일어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데 그럼 공룡도 빵 맞고 오. 다 죽은 게 아니에요? 그것만 제외하면 그 백악기 대멸종이죠. 백악기 대멸종은 사실 운석이 충돌을 해가지고 갑자기 핵겨울 같은 그런 상황이 돼서 온도가 떨어지면서 파충류가 멸종이 된 건데 그럼 몇 년 안에 일단 몇 년, 식물부터 뭐 시작해서 수천 년 안에 이렇게 일단 파충류가 거의 전멸 상태에 지질학자 갔다. 입장에서 수천 년이 짧은 거구나. 너무 짧은 거죠. 네, 찰나, 굉장히 짧은 찰나. 거죠.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인간이 일으키고 있는 그런 멸종 행위를 비교했을 때 인간에 의해서 멸종률이 굉장히 빠르다. 빨라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라인이 있습니다. 네.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멸종을 하니까 언젠가는. 그렇죠. 네. 그래서 베이스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매년 꾸준히 멸종되는 종들이 있는데 그거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멸종률이 올라가고 있다. 그 원인은 자연일 수 없는 거고 인간에 의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교수님 근데 혹시 대멸종 중에서 약간 지금과 비슷한 패턴의 양상을 보이는 대멸종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보기에 페른기 대멸종하고 네. 그 다음에 트라이어스기 대멸종이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는 멸종의 규모 이런 게 비슷하다는 게 아니고 멸종의 원인이 이산화탄소 급증이거든요. 결국은 또 페른기 대멸종은 사실은 과거 5번의 대멸종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대멸종입니다. 뭐 96%가 죽었어요. 맞아요. 90% 이상이 멸종이 됐고 가장 큰 원인은 시베리아의 화산 지형인데 계단형의 지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기서 큰 화산이 많이 터진 거예요. 초화산이 빵. 네네네. 약간 옐로스톤 국립공원.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비슷하죠. 그래가지고 이산화탄소가 많이 방출이 되니까 온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대기 온도가 오르니까 바닷물의 같이 온도도 올라가고. 같이 네네. 올라가는 거죠. 열이 들어가니까. 네. 근데 이 바닷물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산소가 빠져나옵니다. 산소도 빠져나오고 이산화탄소도 다 빠져나오는데 대기 이산화탄소 농도가 워낙에 많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다시 들어오고 바다 산성화 문제도 심각해졌고요. 산소가 빠져나오니까 어떤 대두존이 만들어지는 거죠. 숨을 못 쉬는 생물은 거네요. 다 그렇죠. 해양 생물들이 살 수가 없는 그런 공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멸종률이 완전 치솟았죠. 90% 이상. 페른기가 그랬고 트라이어스기도 거의 뭐 75% 이상. 우리가 대멸종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게 다양한 분류군별로 지질학적으로 짧은 시기 내에 75% 이상 멸종이 됐을 경우를 우리가 대멸종기라고 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홀로세 6번째 대멸종기라고 부르는 이 시기는
남아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종의 한 25% 정도가 위험하다,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 벌써 4분의 1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종이 더 많거든요. 사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작을수록 우리가 아이덴티파이하기 어렵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종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2100년까지 한 3분의 1 정도가 멸종할 것 없어질 같다. 거다. 네, 그런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3분의 2나 남았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 위험한 긍정적인 거죠. 의견 좋잖아요. 반 남았네. 이렇게. 근데 이건 궁금해서 네네. 사실 저도 이제 이건 정말 고민을 하는 문제예요. 네. 인간의 한 살이가 너무 적다 보니 네네. 100살을 살면서 1000년 뒤, 2000년 뒤까지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 자녀까지는 생각을 하죠. 네네. 1000년 뒤에 대해서는 뭐 그걸 위해서 내 불편을 감수하기 힘든 존재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뭉쳐야 돼요. 네. 우리가 그래도 정말 바뀌어야 돼라고 얘기할 만한 네. 근거, 호소력 있는 뭔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2100년이면은 사실은 지금 2025년이니까 올해 태어난 애가 75세 되는 네. 해예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네. 네, 75세면은 사실은 우리랑 가깝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 빠르게 기후가 변하니까 피부로 느껴지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그렇죠. 지금 2100년까지 한 2.7도, 2.6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예상치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1.2도 정도 올랐는데도 우리가 막 몸으로 느끼잖아요. 맞아요. 기후가 완전히 달라졌구나. 이렇게 우리나라 막 느끼는데. 강릉에 가뭄 들고 광주에 그냥 스타벅스가 잠겨버리고. 네. 네. 근데 앞으로 1.5도 정도, 1.4도 정도가 더 오른다고 하면은 이게 더 문제가 심각해지겠죠.